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취 기준의 밑줄을 볼게요. 성취 기준은 정비례, 반비례 관계를 이해하고 표식,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비례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비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 정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중점적으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정비례는 무엇일까? 이번 시간에 해야 될 내용인데요. 정비례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이 정비례를 과연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탐구해 봅시다를 볼게요. 윤호는 사탕의 수에 따른 열량, 밑줄 그어볼까요? 사탕의 하나가 가진 하나의 열량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하나의 열량이 20칼로리입니다. 인 사탕 X개의 열량을 Y칼로리, 그러니까 사탕이 X개가 있는 거예요. 열량을 Y 칼로리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면 20, 두 개면 20 곱하기 2, 40이 되겠죠? 세 개면 얼마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1번에서 이 표를 한번 완성해 볼까요? 표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그 사탕의 개수에 따른 칼로리를 한번 적어보세요. 곱하기 20을 하면 됩니다. 2 곱하기 20은 40, 그 다음에 3 곱하기 20은 60, 그 다음에 아니면 20씩 더하면 돼요. 80, 그리고 100, 120, 그 다음에 140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직접 숫자에 대한 x개에 대한 그러니까 사탕의 개수에 대한 칼로리를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x, 자 여기 사탕의 개수와 그 다음에 칼로리를 관계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2번 볼까요? x의 값이 2배, 3배, 4배 늘을 때, 자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 값은 어떻게 될까?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2배가 됐어요. 2배가 됐으면 y 값도 2배가 됐네요. 그죠? 3배가 됐을 때 y 값도 3배가 됐네요. 그죠? 그리고 4배가 됐을 때도 y 값도 그렇죠. 4배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y 값은 마찬가지로 2배, 3배, 4배가 됐다라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자, xy 사이 관계를 알아보자 했는데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 값도 2배, 3배, 4배가 되죠.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동차가 40km, 그러니까 이제 1시간에 40km를 가는 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요. 달린 거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달린 시간, 달린 거리 이렇게 구분하는 표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먼저 다 알고 있겠지만 이 거리라는 것은 뭐 곱하기 뭐죠? 한번 적어볼까요? 거리는 그렇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걸 적어놓고 한번 해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속력은 일정한 거예요. 40km/h. 1시간당 시속 40km의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시간이죠. 1시간 달리면 40, 2시간 달리면 80, 3시간 달리면 120. 그렇죠. 이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이건 뭐냐면 달린 시간이 2배, 3배, 4배 증가함에 따라서 거리도 2배, 3배, 4배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제 정비례 관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번 배웠는데요. 그걸 이제 명확하게 여러분들도 정의를 알아둬야 됩니다. 자를 대고 꼭 밑줄 그어두세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이 정의는 꼭 적어놔야 됩니다. 양이라는 건 미지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xy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로 변함에 따라 y 값도 2배, 3배, 4배로 변하는 관계가 있을 때 y는 x에 정비례한다 라고 합니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 또는 정비례한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자동차는 이거를 xy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관계를 가만히 보면 위에다가 곱하기 전부 다 40을 한 거였어요. 그죠? x의 값에다가 곱하기 40을 하면 y 값이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y 값은 x의 값에다가 40을 곱하면 됩니다. 근데
숫자와 문자 사이는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잖아. 그래서 40x 이런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기 40x라고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알겠죠? 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밑줄 긋죠. y가 x의 정비를 하면 x, y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1차식 네모를 해주세요. 이렇게 y는 ax, 이때 a가 0만 아니면 돼요. 1보다 커도 되고 1보다 작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x, y 사이가 1차식 y는 ax의 관계가 있으면 정비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정비례의 수학적 정의인 거예요. 별표하고요. 이건 노트에다가 꼭 적어주기 바랍니다. 노트에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y는 ax다. y는 ax 꼴로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면 정비례 관계겠다. 1번을 보면 y가 x의 정비라는 식을 모두 찾으시 오는데 정비례 한번 밑줄 그을까요? 정비례 y가 x의 정비례.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어떤 꼴임을 알 수 있냐면 y는 a 곱하기 x. 이때 a는 0만 아니면 돼요. 음수여도 되고 그렇죠. 1보다 작거나 커도 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선택해 보세요. 1번 어때요? 만족하죠? 2번 어때요? 만족하죠? 음수여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때요? 아, 여기 플러스 1 있네요. 얘는 안 됩니다. 그죠? AX 꼴이어야 됩니다. 4번 만족합니다. 자, 2번을 볼까요? 다음 중 Y가 X의 정비라는 것. 자, 밑줄 그어봐요. Y가 X의 정비라는 것을 찾아 그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랍니다. 식으로. 자, 그럼 적으면 돼요. 1번 길이가 20cm인 끈에서 X미터를 사용하고 남는 끈. 이건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러면 끈의 길이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일단 식으로 표현해 봐야 돼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는 끈의 길이 Y는 원래는 20이었죠. 근데 거기서 X미터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남는 끈이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1차식이긴 하지만 정비례는 아닙니다. 자, 2번 볼까요? 한 사람이 입장료가 5,000원인 박물관에서 X명. 한 사람이 5,000원, 두 사람이면 10,000원. 어때요? 이거 맞죠? 그래서 이 값은 Y는 5,000 X. 자, 이거는 동그라미. 3번 1분에 16장씩 인쇄하는 프린터가 X분 동안 인쇄하는 종이. 이것도 맞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1분에 16장, 2분이면 곱하기 2, 3분이면 곱하기 3. 그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일단 맞고요. 맞고요. 예, 그 다음에 식으로 쓰면 y는 16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을 볼까요? 어느 공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항에 가면 아주 길게 워낙 먼 거리까지 게이트까지 가는 길이 멀다 보니까 이렇게 평지에도 에스컬레이터처럼 만들어 놨어요. 자동길은 0. 일정한 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0.8 미터 퍼 세컨드 1초에 0.8m 가는 속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자동길 위에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렇죠. X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Y미터.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돼요. 거기서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X, Y에서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거리는 이건 똑같아요. 밑줄 그어보세요. 자동길의 속력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Y는 0.8X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네, 80m를 움직이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하시오인데요. 자, 그러면 거리, 요거 80m라는 건 뭐예요? 자, 밑줄 긋고 써보세요. 요거 거리죠. 그러면 여기 거리에다가 80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y가 80이니까 0.8x가 8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양변을 0.8로 나눠주니까 x는 100. 100은 시간 단위가 초였어요. 그래서 100초. 이 단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초까지 정확하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례 관계를 풀 수 있다. 자, 이 3번 LED. 요즘 이제 LED 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100일 정도에 비해요. 1시간에 25W 절약할 수 있답니다.
백열 전구 대신 LED 등을 X 시간 동안 사용할 때 절약할 수 있는 전력량을 Y와트라고 한번 했을 때 다음 어려면 답하시오인데요. 그러면 첫 번째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실과시오인데요. 1시간에 20와트, 2시간이면 그렇죠. 곱하기 2, 3시간 곱하기 3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25, X 단위는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그럼 30시간 동안 사용할 때, 이거 3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30시간 사용할 때라는 이 얘기는 30시간이 X일까요? Y일까요? 그죠? 그걸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 시간이었잖아요. 아, 이거는 X의 값에다가 30을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의 값에다 30을 대입하니까 Y는 25 곱하기 3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3, 5, 15, 3, 2, 6, 720, 750이 되겠고요. WH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